관심 있으신 경매 사건이 있으시면 댓글로 연락주세요. 구독자분께 한해서 간단하게나마 권리분석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명대 덕방아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빌라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사람이고, 빌라 같은 경우는 호실별로 주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흔히들 원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런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에 대해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마음이 조금 많이 아려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이 대체로 상당한 편인데요. 대다수의 임차인들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 본인들의 소중한 보증금이 떼여도 하소연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며칠 새에 다가구 경매 문의를 자주 받고 상담도 해드렸는데요. 전부 다 임차인들이었습니다.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셔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전세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개댕댕이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게 사업의 부진이나 은행의 금리 인상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경매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 물건별로 파악하시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의 특징이라면은, 낙찰을 받으면 첫째는 돈이 되는 부동산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둘째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들의 임차인들께서 대항력이 없으시다, 이 정도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제주 지역까지 제가 오늘 진행 중인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들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전부 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 뿐이라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저가로 취득하시고 차후에 높은 수익을 올리신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인근에 대구 신당동 계명대 원룸촌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제1호 다가구 경매 물건이 예정 물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알고들 연락을 하시는지 문의가 따문따문 오고 계십니다. 아직 감정 금액도 나오지 않았고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으며 또 중간에 취하될 수도 있으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제를 당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께서는 다가구 주택의 입주를 희망하실 때에는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본인들께서 어느 정도의 상식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넣어두는 편인데요. 이 특약란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조항이 있겠지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면 대체로 유효한 편이라서 글자 하나하나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정말 중요한 서류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계약서 못지않게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꼭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훗날 예정치 않은 경매가 실행이 될 시 계약서의 내용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개를 진행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신청할지 말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3페이지로 작성이 될 텐데요. 1페이지에는 주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같이 이제 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정도고요. 3페이지 역시 현장의 상태, 그리고 중개보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로 인한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중개를 진행했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이 9번란을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하고 설명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현업에 종사 중이지만 확인설명서 9번란을 적을 때면 아직도 손이 떨리고 혹시나 싶어 2번, 3번 확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다 적고 나면 뭔가 항상 부족했다는 느낌도 받고요. 임차인분들께는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좀 잘 들어주세요. 등기나 권리관계가 깨끗한 그런 집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등기가 깨끗하지 않고 선순위로 건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 집에는 꼭 입주를 하시려면 월세 형태로의 입주 아니면 해당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의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막상 입주할 만한 집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셔야 하는데요. 불안해하시며 계약 기간 동안 지내실지 아니면 발 뻗고 누울 자리를 찾으실지는 전적으로 본인들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매물이 없을 때에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매물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 정도로 하시고 좋은 매물 한번 찾아보세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요. 다시 돌려서 확인설명서 2페이지 9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인중개사분이나 현업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잘 적어 놓으셨더라도 추가로 임대인의 주장일 뿐이니 임차인께서 직접 세대 열람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라는 문구 중 주의 문구 정도, 그리고 경매 진행 시 낙찰 금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이 배당이 되니 소액 임차인일지라 할지라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 정도는 넣어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 9번란에는 양식은 없지만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쾅쾅 받아두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도 개업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중개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판례가 있겠지만 보시는 2011-63857 대법원의 판결문은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신중하게 중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고, 다가구 주택 전세를 임차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특히 전세 물건요, 최고의 주의를 하셔서 안전한 집에 입주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